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28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아마 그 월요일이죠, 파면 조치 또는 사퇴 의사를 할 것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파면이나 사퇴를 하지 않으면 해임건이나 또 탄핵 소추로 가겠다고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이번에 과연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말 동안에 어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쯤이었나요? 그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1시간 반을 다 봤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수습한다고 하는 게 당연히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습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자리지만 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유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어지는 유가족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는 저는 완전히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이 피해에 대한 것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어떻게 보위할 것인가를 수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은 장례식장에 온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유가족들과는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한 것 같다. 전화번호를 절대 나누지 못하게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한 유가족분은 본인이 17일 만에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비밀 작전하듯이 몰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용인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의 요구까지도 이미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그 화는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유가족들끼리 그 만남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분위기를 읽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장관께서 어떤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씀은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또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좋은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또 이런 와중에서 어떤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점들이 어떤 국민의 감성에 맞지 않았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았으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장관께서 만약에 스스로가 물러나셔야 할 만한 책임이 드러난다면 저는 스스로 거취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네. 부분은 제가 권 위원에게만 네. 짧게 좀 듣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면 보통 이 책임은 이제 이런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법적인 책임, 네. 정치적인 책임, 네. 도의적인 책임 세 가지를 이게 묻곤 네. 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책임 혹은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충원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일단은 말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보고에 인한 것이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왜 국무위원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냐고.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유가족 명단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행안부가 유가족분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가족분들의 명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수습하는 어떤 모습으로서는 아주 부족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그러니까
희생자란 말을 쓰지 말자, 참사란 말을 쓰지 말자는 결정도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럴 법한 일이라고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느꼈던 것을 보니까 그것은 매우 생각보다 기획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밝혀지냐 그리고 누가 어떤 시점에 지시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형사적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불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 의결에 윤핵관이 불참을 하거나 반대한 것을 두고 해석이 아주 분분한데요. 진통 끝에 시작된 이 국정조사, 좀 아쉬운 점이나 좀 불만 사항이 있다면은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뭐가 아쉽고 부족한 것을 벌써부터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걱정이 이제 되는 것이 방금 이제 권준비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몇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뭐 충분한 혐의점이 있는가는 또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조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의혹만 먼저 너무 앞서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것이 결국 어떤 이러한 우리 국민적인 아픔과 희생자들의 피해를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선을 키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지 어떤 특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돼서는 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왜 신고가 11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조금 더 전으로 치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여겨지고 용산서에서는 보통 이태원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차원에서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못 막았느냐가 핵심일 거고. 근데 최근에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참사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지한 아버님의 말을 들어서 보면 어떻게 국정조사를 예산 통과시켜주면 하겠다라고 하냐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되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작동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자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어떤 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저는 여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셨죠.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유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라든지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오히려 대통령의 말이 되게 정치적으로 손실을 피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걸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조사를 막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합의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와중에도 너희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서 결국 이런 표현이 결국 정쟁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합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여야 원내대표가 근래 들어서 보기 드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공이 컸다는 그런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좀 미묘하게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여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합리적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세부 내역을 조금 봤을 때 뭐 몇 가지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뭐 좀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함께 나아간다 해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 합의된 것을 진행을 제대로 안 할 것처럼 벌써부터 이야기하시는 민주당 쪽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번에 이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지금 저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인데 바로 나오자마자 이 45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것은 이제 뭐 부족할 것이다. 부족하면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네. 아직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스스로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부족하다, 잘못됐다, 누군가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조금 저는 자꾸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런 모습보다는 결국 우리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더 먼저 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네, 제가 드린 질문은요. 일단 그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 의결에 그 윤핵관이 불참을 하기도 했고 또 현재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조영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좀 따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거에 대한 근데 질문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기가 이제 물론 뭐 여당이니까 정부나 대통령과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이 맞고 서로 공조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여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동시에 또 원내대표의 뜻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무조건 그 뜻을 따라야 되는 네네.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자 이제 소실에 맡겨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정조사를 막았던 건 아주 명백하게 여당이죠.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 13일 만에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 하자고 말했는데 그것을 질질 끌고 그리고 예산안이라도 되면 좋겠다. 혹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일단은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막았던 거는 여당과 대통령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협상해낸 건 되려 야당들이죠.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이 심지어 밖에 나가서 서명까지 받으면서 이것을 이끌어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흔쾌히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의총에서 다시 합의를 추인받아 왔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13명이 이제 반대하고 22명이 기권했어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내대표의 확인 그리고 의총의 추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맡고 있는 건 여당과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정조사 이제 사례를 보면 성과를 낸 그런 이제 결실을 본 사례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끝난 일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도 이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기간 내내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또 이제 돌출이 될 거고 공방을 벌일 텐데 양 진영에서 여야 양 진영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될지 뭐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핵심은 왜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대비하지 못했는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좀 추가로 저는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이상민 장관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어떤 개연성으로 그 발언이 나왔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해왔던 일련의 것들은 사실 참사를 축소시키는 것에 맞닿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되려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참사를 축소시키고자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음을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상민 장관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참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이것은 뭐 절대로 안 된다. 뭐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에 뭐 대통령실이나 국정상황실 그리고 뭐 국정안보실 같은 주요 기관들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만큼 저희가 뭐 어떤 국정조사를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이전에 반대했던 사람 여전히 있겠죠. 하지만 뭐 민주주의라는 게 모두가 만장일치 같은 뜻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원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협조하고 있는 만큼 그런 보다는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런 참사를 축소시켰다라고 했지만 저는 좀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움직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쟁점이 됐던 대검찰청을 이제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참사에 여러 가지 지금 기관들이 얽혀 있고 여기에 책임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과연 이 참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하니까 결국 저희가 마약부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야죠. 조사를 해야죠.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당위와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예산안 처리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계속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선 겉으로는 그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선 뺨을 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정부 안박의 횡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실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입법들이 전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도 거의 1조가 넘게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데 물론 뭐 예산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신청한 대로 국회가 무조건 뭐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도 어떤 같이 내었던 민주당 측 공약이라든지 이런 겹치는 부분에서는 저쪽에서도 흔쾌하게 본인들도 필요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된다. 단 한 건도 쉽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식은 결국엔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예산은 어쨌든 결국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예산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책정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업무가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뜻이다? 뭐 이해하겠는데 그 뒤에 왜 그걸 제대로 못했냐고 또 다시 비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제대로 할 수 없게 예산을 주지 않을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에 또다시 비판을 하냐. 이건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은 이번엔 좀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예산을 야당이 다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증액하는 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증액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그렇게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권한의 분배상 정부를 빼놓고 혹은 정부 여당을 빼놓고 예산이 결정될 수는 없다. 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640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당연히 국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더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 내용도 이런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올해 사실은 반지하에 계셨던 분이 침수 피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5조 7천억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거 올리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도스태핑도 스스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 하나에 바로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관련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정상적인 조정을 그냥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예산이 논의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좀 그 증액을 민주당이 그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어쨌든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또 예산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대통령실 예산도 제가 그 뉴스로 본 것은 일정 정도 유지해 주는 걸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법적 처리 시한이 남았죠. 12월 2일까지니까. 네. 네. 뭐 다음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꽹과리 쇼를 하는 것 같다. 꽹과리 치듯 쇼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민주당에 의하면 검찰발 단독 보도가 144건이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당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민주당은 지금 수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검찰에 수사 요청이 있으면 다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구속된 상태지만요. 김용 부원장은 뭐 수사 요청이 없이 바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때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던 것 외에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면으로 검찰이 이 어떤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범죄 사실에 공평무사하게 사실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박영수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 알려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독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낱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 과도하게 이쪽과 관련한 것을 수사할 뿐만 아니라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구나. 지금 사실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계속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여야 되지. 지금 저희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사를 직접 들어와서 자료를 빼간 건 역대 없었던 일입니다. 한나라당 때에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지만 중앙당사에서 가져 나오지 못하고 충남도당으로 자료를 내려보낸 다음에 도당에서 자료를 받아갔어요. 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지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에 뭐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기조 꾸준히 지켜서 계속 수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김용 부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중앙당사 건물에 같이 있던 것뿐이죠. 이것을 민주당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수사를 방해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좀 모순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이제 좀 많이 감정적이 이제 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측근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알았다면 공범인 것이고 몰랐다면 이제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 앞에 좀 유감을 표시하시고 스스로 좀 수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다, 자신들의 어떤 피의 사실 공표되고 있다,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되뇌이시는 것은 오히려 더 신뢰를 잇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년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꽉 채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국정조사 여진부터 예산안 심사, 파행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